어제는 상승 사이드카 걸렸던 코스닥이 오늘은 또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정말 냉온탕? 아니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가운데 그나마 2차전지 테마에서는 에코프로 하나만 오늘 플러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에서 공매도 금지라는 재료는 하루 만에 소멸이 됐다? 뭐 그렇다고 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 공매도 금지라는 그 증시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이제 화두에서 좀 물러났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건물 2층에 사는 학생인데 1층이 노래방이야. 그래서 맨날 그 노래방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말해 왔는데 마침 그 노래방이 8개월 동안 영업 정지를 먹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그걸 증명하기에 지금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너무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고평가에 대한 시각이다.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심지어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85%나 감소를 발표한 LNF가 어제 공매도 금지라는 그 약발, 그러니까 정말 그 수급 하나만으로 25% 상승 나온 거는 오바다. 그만큼 주가가 더 추가로 비싸진 거라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결국 하루 만에 15% 하락하면서 그게 증명이 됐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개인들하고 다른 점은 걔네들은 남의 돈으로 주식하는 애들이고 개인들은 다 자기 돈이잖아. 그래서 일단 마인드가 이게 같을 수가 없는데 왜 그 디즈니 플러스의 최민식 형님 나오는 그 카지노 드라마에 보면은 그 호구 형님이 처음에 차무식 돈으로 할 때는 완전히 끝발이 죽여줬단 말이죠. 그러다 막상 자기 돈으로 이제 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시작하니까 계속 처발리다가 결국은 나중 가서 올인 나버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남의 돈으로 할 때보다 진짜 피 같은 내 돈으로 할 때는 심리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전부 다 내 돈으로 하는 개인들끼리의 어떤 눈치 싸움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불확실성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도 공매도 금지는 고사하고 아예 공매도라는 자체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지언정 무조건 개인들은 떨줍 올팔만이 살 길이다. 얘기했잖아. 그 와중에 오늘 제목처럼 K증시 마감 후에 아까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어젯밤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시중 증권사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번 주 증권사 파생상품 마켓메이커,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 면제 대상이라고 했던 시장 조성자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번 주에는 이 시장 조성자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주에는 아예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고 나발이고 아예 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업계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매도 금지 조치 첫날에 K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그래도 1,969억 원 집계가 됐는데 이게 다 그 시장 조성자 같은 유동성 공급자 LP 측에서 나온 거였다고 하는데 아예 그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니 이제 남성들한테 병역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소리가 뭐야? 군대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 하여간 이제 정부랑 국회가 또 본격적으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이용해서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를 손보기 위해서 작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가 살짝 입수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차입 공매도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하고 똑같은 공매도 룰을 적용해가지고 상환 기간하고 담보 비율을 평등하게 맞춰라. 이게 골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뭐 개인이 공매도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전문 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하여간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무조건 상환기간 90일에다가 담보비율 140%로 똑같은 기준에 따라야 된다 이거죠. 여기다 또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게 바로 대차 수수료 이건데 요게 이제 현행 개인은 한 2.5%에서 최대 4%까지 부과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1% 미만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건데 아마도 외국인하고 기관 수수료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개인이 이제 1%대로 수수료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그 와중에 원로 투자자들 중에서 나름 친한파 내지는 지한파로 알려진 짐 로저스가 이번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명백한 미스테이크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한국이 메이저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foolish things, 그러니까 병신짓을 자꾸 하기 때문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깠습니다.
아니 병신짓은 네가 그 북한에 투자한답시고 아난티 사회이사까지 했다가 나가리 된 거 그게 그런 플리시 띵즈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또 음모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예전에 IMF 당시에 그 구제금융 신청하기 전에 골드만삭스가 한 발 앞서서 먼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그 재경부 당시 공무원들하고 금융권 인사들 다 일일이 접촉하고 나름대로 이제 실사를 한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썼는데 당시의 내용이 이제 태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외환 위기 맞아가지고 외환 보유고 그 거덜난 거를 IMF 구제금융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 타자가 이제 한국이 될 거라고 이 리포트를 월가에 얘네들이 뿌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외국계가 원화, 쇼, 달러, 롱 포지션 왕창 그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가 IMF로 갔는데 아니 당시 태국하고 대한민국에 갔습니까? 아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도 수출로 매일매일 달러를 벌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대기업들 중에서 대우 하나만 해도 달러 벌어오는 게 당시 매월 5억 달러씩 그러니까 당시 조 단위 가치로 벌어들였는데 우리가 왜 태국 다음 타자로 IMF에 갈 수밖에 없다고 리포트를 썼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짐 로저스가 저렇게 분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무래도 우리 K 증시가 아니 한국 경제가 연말부터 내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뭔가 큰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하고 감독기관에서 먼저 냄새 맡고 완전히 선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공매도 금지 때린 게 쟤네들 그 하이에나 같은 월가 세력들한테 한 방 크게 먹인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뭔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긴박한 내막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이 도저히 물가랑 환율 관리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계획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와중에 오늘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원 부국이라고 알려진 호주가 5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명분과 함께 호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가지고 4.35%로 발표했는데요. 이 레벨은 이제 2011년 12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기준금리 3.5%거든요. 근데 시중 물가를 보면 호주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물가가. 뭐 교민분들 많이 사시니까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호주보다 0.65%포인트 더 낮은데 지금 금리 동결로 우리 한국은행이 거의 1년 가까이 버텨오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우리 K증시가 어제만 해도 전부 상한가 행진이었다가 오늘 하루 만에 숨고르기로 전반적인 매도 우위를 보내는 가운데서도 오늘 유일하게 플러스 찍힌 상승 테마가 바로 스마트팜하고 푸드테크 이쪽이었습니다.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하여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에코프로가 하루 더 상한가 말아 올릴 줄 알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들끼리의 어떤 눈치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이제 신용미수 써가지고 달려든 개인들의 경우는 뭐 굳이 빠따를 길게 잡을 필요는 없다. 그냥 하루하루의 수익에 집중하자. 이런 마인드가 결국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에코프로 주주분들 그러니까 2025년까지 버텨가지고 결국 주가 300만 원 가는 거 보고 먹겠다는 그런 버티는 분들하고는 또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래서 상한가 레전드의 그 주인공 그 리드코프 당시 40연상 야 그 기록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다들 미쳐있던 시기였나. 결국 그때 이제 코스피도 아닌 코스닥이 2925포인트 갔던 시절이니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때 물린 분들은 환생을 한 5번을 해도 그 본전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그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야말로 지금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든과의 양자 대결 시나리오에 대한 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8%대 바이든 44%로 트럼프의 승리가 예측이 됐고요. 심지어 미국 대선에서 항상 그 승부를 가리는 핵심 지역 5군데랑 경합 지역 4군데를 모두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직 트럼프가 그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경선도 안 치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 예비 후보들은 서로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부통령 자리 차지하겠다고 지금 암투가 벌어졌다는 후문까지 워싱턴에 퍼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트럼프도 사법 리스크가 없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뭐 내년 11월 3일 그 미국 대선까지 최종 선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데다가 심지어 미국은 법적으로 수감자도 대선 출마가 허용이 되는 그런 현행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전에 실제로 10년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던 사람도 대선에 출마했던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 전에 진짜로 유죄 판결 받고 대법원까지 확정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대선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형 집행이 연기가 된다고. 그래서 곧바로 출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면 당장 우리 한반도랑 K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할 거고, 이게 또 당연히 증시에서는 선반영이라고 또 이제 나댈 수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의 캐릭터상 자기 이제 기존 임기 때 추진했던 김정은하고 북핵 협상, 그거랑 우리한테 미군 방위비 5배 인상하는 이런 거는 다시 추진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전기차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당시 그 트럼프가 디트로이트 방문 연설에서 발언하기를 전기차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보다는 전기차 전환에 너무 올인하는 이런 거를 미국 자동차 업계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제 당장 IRA 법안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전기차 보조금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당장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고요. 대신에 현재 미국에서 이제 IRA의 일환으로 청정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도입한 그 주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공화당 그 우세 지역이라고 하니까 요거를 아예 백지화까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IRA가 무슨 친환경 아니면 전기차 그런 약자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풀 네임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물가 감소 조치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굳이 뭐 타야 되는 상황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줄여준다고 보조금을 지급할 바에는 아예 전기차 안 타고 기존대로 기름 넣고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트럼프 논리가 통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미시간대 공공정책학과 베리 라이베 교수는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또 전기차 관련 정책을 뒤집으면은 자동차 업계에도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신에 이놈의 전기차 업계는 정말 미국에서 선거 있을 때마다 그리고 대선 4년마다 매번 뒤집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지금 어안이 벙벙해진 외국계 하우스들이 자료를 많이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CLSA 그 크레딧 리오네 증권에서 K증시 공매도 금지고 나발이고 가네. 네이버는 목표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깎았고요. 반면에 NC소프트는 목표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다음 CT는 K 정유주 관련해서 금호 석유 목표가를 기존 11만 5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 매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목표가를 기존 19만 6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이번에 역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JP 모간도 요 SK 이노베이션 목표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이번에 18만 원으로 역시 다운그레이드 했고, 그리고 이 JP 모간은 앞에 나왔던 네이버에 대해서 3분기 광고 이커머스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탑라인 모멘텀에 회복 조짐이 없다고. 아니, 여기서 회복 조짐은 회복세를 조졌다는 건가요? 하여튼 그래서 목표가를 네이버 기존 23만 원에서 이번에 21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다음 모간 스탠리는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배터리 분리막 매출이 전분기 대비 20% 성장하는 가운데 경영진은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폴란드 공장 1단계 가동을 극대화하고 2단계 가동을 한 분기 앞당겨가지고 내년 1분기로 이렇게 대기를 줄였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하고 연말 재고 조정을 이로 인해서 지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11만 2천 원. 그 다음 이 모간 스탠리는 KTNG에 대해서 11월 13일에 잡힌 IR 데이 때 주주 환원 계획이 공개될 것이라고.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7천 원에 투자 의견 역시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 요거는 어제 라이브 때
어떤 분이 다이어트 약 관련해서 물어보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는 다이어트 약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약간 경계감이 담긴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효과 봤다고 하고 헐리우드 셀럽들이 이제 진짜 직접 자기 몸으로 임상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다이어트 약이 있는데, 그 이름이 위고비라고.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 먹을 수도 있고 주사로 맞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런 기존 다이어트 약들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게 뭐냐면은 살찔 만한 음식들, 그러니까 뭐 달고 오일리한 이런 거에 대한 식욕 자체를 아예 감소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정말 비만인들이 최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허쉬 초콜릿이나 네슬레 같은 데는 아예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도 있었고, 월가에서는 그런 F&B 기업들 실적도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바이오 업종 애널리스트 크리스 시부타니는 미국의 경우는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2030년 말이면 미국인 중에서 1억 명이 비만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 3명 중에 1명은 비만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중에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할 사람은 13% 정도로 내다본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비만인들이 다이어트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느냐인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자신과의 싸움이 될 거라서 결국은 비만인이 다이어트 약으로 비만을 탈출하는 데는 지고 말 것이다.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위고비 약값이 한 달분 기준으로 $1,400, 우리 돈으로 180만 원이 넘는데, 이게 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미국은 또 까다롭기 때문에 주마다 또 다르고 사람마다 건강 상태마다 다르고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 일론 머스크급의 부자가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 벌써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 11월 8일인데요. 이날 정부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새만금 산업단지 착공식, 요거랑 증시 일정 중에 내일 원탑은 역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 청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또 정부가 겨울철 대비 취약 분야 난방 현황 점검, 요거는 이제 LNG 이쪽 도시가스가 증시에서 연결되고, 또 내일 한미 간 우주산업 관련해서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다음 내일 환경부가 2023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최하고, 중기부는 내일 K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 2023 개막식을 가지는데, 요거는 증시에서 창투사 업종, 그리고 내일 또 이벤트 하나가 KUAM, 그러니까 도심항공교통 이 콘펙스가 열립니다. 다음 내일 경제지표로는 9월 국제수지랑 10월 금융시장 동향, 여기서 환율 관련된 대목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SM, CJENM, 그리고 LX세미콘, 다음 신세계하고 SK텔레콤, 그리고 컴투스랑 강원랜드, 그리고 카카오뱅크,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는 월트 디즈니의 3분기 실적이 내일 밤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